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왕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에 앞서서 먼저 모델 Y 매뉴얼 읽어드리기 시리즈. 네, 오늘은 윈드시드 와이퍼 블레이드랑 Z 및 액, 번역이 좀 이상한데 와이퍼하고 워셔액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워셔액 보충하는 것까지 매뉴얼을 읽어주냐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국산차를 타시다가 모델 Y를 통해서 테슬라 입문하신 분이면 주의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셔액 보충하는 방법, 네, 굉장히 쉽죠. 프렁크 연 다음에 앞쪽에 뚜껑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워셔액 넣게 생긴 뚜껑.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프렁크를 열었을 때 뭐 냉각수 라인이 보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가려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은 이 워셔액 보충 구밖에 없다. 게다가 이것도 원래는 구형차는 안쪽에 있었는데 주니퍼 되면서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셔액을 2리터짜리 떼가지고 이렇게 넣기가 굉장히 좀 용이해지셨을 거다. 워셔액 보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연 다음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네, 그냥 다짜고짜 넣지 마시고 보충 알림이 뜹니다. 알림이라고 하면은 모니터상에 워셔액이 부족하다고 알림까지도 해줘요. 그래서 그때 채워 넣으시면 되시고, 저장 탱크 용량은 4.5리터인데 보통 우리가 다이소 가면 살 수 있는 워셔액이 2리터짜리지 않습니까? 그게 2개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캡을 닫으면 끝! 굉장히 간단하다. 개인적으로는 뭐 페트병 같은 거 잘라가지고 깔때기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흘리는 거 없이 넣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살짝 흘려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워셔액에 에탄올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코올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찝찝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고무 같은데 닿으면은 이 고무가 좀 상하지 않을까, 그런 뭔가 불안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깔때기 만들어서 쓰시고, 조금이라도 흘렸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어디 마트 가서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 워셔액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발수 코팅까지 되는 워셔액이다. 발수 코팅 되면은 되게 좀 편할 것 같죠. 이거 워셔액만 뿌리면은 그 뿌려진 것이 코팅액이야. 그래서 그걸로 닦으면은 알아서 코팅이 돼. 그러면은 따로 발수 코팅까지 좀 안 해도 되겠거니 하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발수 코팅 워셔액을 썼을 때 딱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수 코팅 워셔액을 수입차로 가져오게 되면은 일부 수입차들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워셔액이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코팅이 돼가지고 워셔액이 차 있는데도 워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계속 알림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있고, 그리고 이 워셔액을 뿌려주는 노즐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고장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발수 코팅 워셔액은 꼭 피하셔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네, 여기 발수제 또는 벌레 세제를 포함하는 합성 워셔액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무늬이 얼룩 남기고 삐걱 소리랑 잡소리를 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노즐 막힐 수 있으니까 일단 쓰지 마시라. 그냥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사셔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워셔액은 막 엄청 그렇게 좋은 거 쓰실 필요가 딱히 없고, 좀 상향 편준화 돼 있다 요새는. 뭐 메탄올 쓰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래서 다이소 가서 저렴한 거 사서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온도가 4도 미만일 경우 부동액이 포함된 워셔액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막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워셔액, 어지간한 거 요새는 전부 다 에탄올이 들어가 있고,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 것들 어느 점이 거의 영하 25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액 기능을 하는 그런 정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에탄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점이 한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워셔액이 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블레이드 점검 및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잡소리, 삐걱삐걱하는 소리랑 좀 관련이 있는데, 저도 이거 와이퍼 블레이드 이거 너는 왜 소리가 안 나냐, 왜 이렇게 깔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해결해야지 하고 해결한 건 아니고 이게 소리가 날 때 있고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저 똑같이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또 소리가 나거든요.
참 이게 그래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저는 순정 OEM 보시 거 씁니다. 어떤 거 쓰는지 제가 뒤에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쓰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고 발수 코팅은 따로 올리는 게 없고요. 뿌리면은 발수되는 거 그거를 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뿌리면 발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리 세정제인데 발수 기능이 있는 거를 제가 쓰거든요. 그거를 쓴 직후에는 소리가 더 커지는데 그 코팅이 벗겨지면서 소리가 좀 덜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베스트로 좀 쓰고 있는 거 적당히 벗겨진 상태, 발수도 적당히 사라진 상태, 근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태를 제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말이 이상하죠. 결과적으로 제가 뭐 별도로 뭘 쓴 거는 아니고요. 그냥 순정 와이퍼를 좀 자주 갈아 낀다. OEM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쓰는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워셔액이나 알코올 이런 걸로 청소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어차피 우리나라에 파는 워셔액들은 다 에탄올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워셔액 뿌리고 닦으면은 그거 자체가 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좀 이물질 같은 물리적인 게 걸려있을 수 있으니까 그 유리 닦는 재질의 그 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좀 닦아주시라. 저는 그렇게 닦아주고 있고요. 다른 차들 보면은 그 세차할 때 이 여기 와이퍼 블레이드를 쫙 올려놓는 거 네, 그런 거는 얘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능은 한데 거의 억지로 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거는 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교체기가 있는데 운전석 쪽의 블레이드 길이는 650, 동승석 쪽의 블레이드는 500mm이어야 된다. 참고로 모델 Y랑 모델 3가 규격이 다릅니다. 이거 테슬라 샵에서 교체용 와이퍼 블레이드를 구매하라고 하는데 테슬라 샵에서는 거의 비쌉니다. 이게 8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고무만 갈아 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호환되는 게 있다. 바로 보쉬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보쉬 A621S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얘가 운전석 650, 조수석 500, 호환 100% 됩니다. 얘 OEM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죠. 그러면 거의 정품이야 똑같다. 굳이 테슬라 샵 가서 8만원 주고 살 필요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교체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피로 변속하고 와이퍼를 끄고 컨트롤 정비 와이퍼 정비 모드라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온 거죠.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살짝 꾹 누르면은 얘가 빠지거든요. 이전에 앞서서 여기에다가 흑색 수건 같은 거 올려 두셔야 됩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밑에다 깔아 놓는 살짝 들어가지고 수건 깔아 놓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갈다가 갑자기 뚝 차면서 유리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깨지는 경우 좀 오바고 금가게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차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극세사 수건 같은 거 까시도록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한 위치 이상으로 들어올리지 말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금팬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밀어내서 분리하면 된다. 굉장히 잘 나와 있죠. 누르면은 그냥 빠집니다. 당기면은 빠지고 다시 끼워 넣으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간단하고 거의 뭐 이걸 설명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직관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네, 쉽게 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셔 제트 청소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모델 Y 주니퍼에는 여기 와이퍼 쪽에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셔액이 나와요. 그래서 워셔액이 막 엄청 막 분사되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만 분사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워셔 제트 노즐 이것도 잘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좀 약간 직관적인가 싶긴 한데 여기 노즐이거든요. 얇은 와이어 가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 같은 것도 좋거든요. 뭐 치실 같은 것도 좋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건 다음에 이렇게 막 당기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식으로 노즐 막힘을 제거하고 어지간하면 사실 막힐 일이 없어가지고 좀 막힌다 싶으면 그때 하시고 굳이 막 평소에 그렇게 닦아주실 필요까지 귀찮게 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핵심 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팅이 들어간 워셔액 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정품 말고 A621S 모델 Y 기준, 네, A102S 하이랜드 기준, 네, 이렇게 사시면 된다. 끝!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와이퍼 가실 때 극세사 수건 같은 거 깔고 하셔가지고 유리에 손상 가지 않게 해라. 이게 바로 요약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오늘도 모델 Y 매뉴얼 읽어드리기 시리즈 하나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소식입니다. 테슬라 2분기 어닝이 있었죠. 이거 하고 나서 주가가 또 한 4~5% 막 떨어진 상태인데 추매해야 되나? 네, 일단 여기 Q&A 요약 부분인데 이거를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드려왔던 내용 위주로만 답변 같은 게 좀 여기 나왔거든요. 그것만 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SD 감독판과 비감독판 얘기들이 있는데 테슬라 중국에서 FSD를 출시했지만 현재 하드웨어 4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근데 하드웨어 3용의 FSD가 지금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조만간 뿌려질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4용 FSD 그리고 하드웨어 3용 FSD를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과 다르게. 그래서 좀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기술적으로 막 하드웨어 4 수준을 가겠다 그런 거면은 당연히 제한이 있지만 규제적인 면이 좀 더 큰 그런 뉘앙스 얘기를 좀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유럽에다 승인을 받는데 쓰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SD에 대한 감독을 완화할 계획인데요. 이거는 감독보다는 FSD 실내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FSD를 킨 상태에서 핸드폰을 하게 되면은 좀 모니터가 핸드폰 한다 하면서 알림을 해주니까 FS를 키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 나는 게 좀 더 위험하니까 되려 실내 카메라를 좀 더 완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내에 대한 감독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 이게 오토파일럿까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FSD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덜 신경 써도 되는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FSD는 앞으로 매개 변수수가 대략 10배까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참 대단하죠. 아직도 하드웨어 4의 이 총 캐파를 다 채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 하드웨어 4의 캐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제 성능을 아직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이제 10배를 더 쓴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4의 거의 한계까지 좀 다다를 만한 여지가 있고 그게 아마 내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내년이냐면 뭐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FSD 채택이 상승한 것을 보였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안 쓸 수가 테슬라 살려면은 FSD는 사야지 하는 게 요인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하습니까? 뭐 더 필요하나? 네, 대략 25% 정도를 FSD를 산다고 하는데 가격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차값이 많이 싸지고 하니까 FSD 살만한 그런 여러 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비감독판 FSD 얘기가 있는데 연말까지 특정 지역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냥 개인에게 뿌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이겠죠. 이게 비감독판과 감독판 FSD가 좀 다른데 감독판 FSD는 굳이 레벨로 따지면 레벨 2입니다. 제가 항상 부르짖는 거. 우리나라도 미국산은 가능하다 맨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레벨 2. 이거는 말 그대로 주행 보조급입니다. 성능은 자율주행이지만 근데 비감독판 어떻습니까? 여기부터는 정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게 주행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감독판 FSD는 주행 보조인데 비감독판 FSD는 자율주행. 근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관련된 법규가 또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쓸 수 있는 곳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제한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크다. 그냥 단순하게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미국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오패스 같은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곳에서만 이 비감독판 FSD를 쓸 수 있고 정확히는 이제 비감독판 FSD보다는 로보택시인데 이 비감독판 FSD는 자율주행이니까 이것도 미국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미국
미국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그냥 지금 보조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쓸 수가 있다. 연말까지, 당장은 아니고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는 동일하고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모델, 이거 이미 생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1H25가 상반기거든요. 상반기에 이미 저렴이 모델 Y일지 아니면은 별도의 모델 Q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생산이 됐고요. 공개가 아직 안 된 거, 이건 정말 보안을 잘 지키나 봅니다. 어지간한 테슬라는 다 공개가 쉽게 되는데 얘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얘가 이제 우리나라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중국에 간다 생각하면은, 중국에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EV3 정도 사이즈의 모델 Q가 나온다. 얘네가 막 실구매가가 막 3천만 원대 나오면은 난리 나죠. 근데 테슬라가 무서운 게 뭡니까? 모델 Q라고 해가지고 오토파일럿이 뭐 딸립니까? FSD가 안 됩니까? 당연히 다 되는 거예요. 라이젠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이런 게 바로 테슬라의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차별 없이 소프트웨어 장착한 상태에서 차만 작아지고 싼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기대했는데 약간 좀 실망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 하드웨어 3가 하드웨어 5나 뭐 이런 레트로핏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줄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하드웨어 3를 가지고 뭐 레트로핏을 하든 어떻게 조치를 하든 그 전에 앞서서 일단 하드웨어 4 차량들의 비감독판 FSD가 완벽히 되기 전까지는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5나 하드웨어 4로 막 바꿔준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딩을 정확히 어떻게 했냐면은 하드웨어 3에서 감독판이 아니라 비감독판 FSD가 동작하지 않을 때 레트로핏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남았죠. 일단은 지금 하드웨어 4로 비감독판 FSD가 뿌려진 건 아니니까, 로보택시 말고는. 근데 여기 또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부분, 적어도 2026년까지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까지죠. 내년까지죠. 근데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거, 매개 변수 수가 하드웨어 4 기준으로 10배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 하드웨어 3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하드웨어 4로도 아직까지 10배를 증가시킬 만한 그런 캐파가 남아있다. 그게 아마 내년까지 매개 변수 10배 쓰는 쪽으로 FSD가 계속 업데이트 될 거고, 아마 뭐 FSD 14 버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 만한 여지가 있고, 그걸로 이제 비감독판 FSD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하드웨어 3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3 가지고도 비감독판이 뭐 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레트로핏 얘기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리고 AI5는 여전히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볼륨 생산은 26년 말 27년 초에 있을 것이다. 이 하드웨어 4 그리고 하드웨어 5 그리고 하드웨어 3의 레트로핏 가능성이 전부 다 26년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4에서 비감독판이 아마 26년 말까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AI5가 볼륨 생산이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 3는 그때쯤에 하드웨어 4가 26년 말에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완성이 되었을 때 레트로핏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5 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26년 말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로 가는 거는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왜냐하면 호환이 안 됩니다.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하드웨어 5, AI5라고 하죠. AI5 만드는 김에 레트로핏에 맞는 그런 별도의 칩 설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다른 테슬라 새 차를 샀을 때 최신의 하드웨어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을 샀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뭐 FSD 이전은 당연한 거고 뭐 좀 차값을 또 깎아줄 수도 있고, 이건 넘어갔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조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26년 말 정도 돼야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5는 매우 강력할 것이고, 이거는 거의 이제 수출 제한 요건이 너무 만큼 강력하다. 너무 뛰어난가 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차들을 하드웨어 5 탑재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수출을 내보내진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이거는 아마 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거라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 얘기가 있는데 이제 주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셀 생산, 이거 뭐 제가 저번에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테슬라의 뭐 파워월 그쪽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쓰게 될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만드실 겁니다. 근데 테슬라가 저렴이 모델 생산한다고 뭐 별도로 생산 안 하겠습니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기사 보니까 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중국에서 모델 3 플러스 RWD가 막 나왔다고 이제 막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안 쓰겠다. 테슬라가 뭐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다뤄왔던,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제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혀 특별할 게 아니거든요. 이미 유럽에서는 모델 3 RWD에서도 리튬 인산철 모델 그리고 NCM 모델 다 이렇게 나눠서 생산해 왔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도 구형은 이미 그렇게 RWD 안에서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용 거의 스탠다드 레인지급, 그리고 롱레인지용 NCM 다 이렇게 생산해 왔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이렇게 생산이 될 거다라는 내용 제가 뭐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 배터리 쓰면은 이 텍스 크레딧 못 받으니까는 지금 안 파는 거고, 그래서 RW 롱레인지가 원래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당연히 중국에서도 결국 생산할 거다. 중국 안에서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예언이랄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야 이제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버리는구나 하고 막 아유 왜들 그러시는 거야? 테슬라는 이러고 있다니까요. 얘를 차에 안 쓰겠습니까? 저는 저렴이 모델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해요. 마침 이제 텍스 크레딧도 끝났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리튬 인산 배터리는 계속 유지, 되려 확대하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요새 좀 언론이라든지 잘 공감 안 갑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도 리튬 인산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올해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밖에 파이낸스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다 다루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 테슬라 영상을 만들어 오면서 좀 궁금해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기대해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울 뿐이죠. 네, 아무튼 좀 주가도 좀 하락하는 추세고 테슬라도 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최근의 행보, 최근 아니고 좀 이제 몇 달 전의 행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끼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빨리 좀 그런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고 좀 제대로 좀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다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은 모델 Y 매뉴얼 읽어드리기 시리즈 와이퍼 블레이드 워셔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고, 2분기 어닝에서 밝혀진 내용들, 주로 이제 하드웨어 3 레트로핏이라든지 비감독판 FS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째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사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 테슬라 물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전익남이 좀 추천하는,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알리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추천하는 거 없고요. 저라면 진짜 살만한 것들, 그리고 저도 안 쓸 건데 광고 때문에 억지로 넣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